글자, 무슨 뜻일까요? 밭 하나에 마음 하나. 밭 위에 마음을 얹으면 무엇이 될까요? 그런데 정말 저 위가 밭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 수수께끼입니다. 혹시 상사병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자꾸만 떠올라 밤맛도 잠도 달아나던 그 마음. 그 병 이름 한복판에 오늘의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성의 한시여행입니다. 한 글자에서 출발해 그 글자가 사는 한 편의 시에 닿는 여행. 오늘의 글자는 생각사, 그리울 사, 사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 글자를 천천히 뜯어봅니다. 위에는 밭 전처럼 보이는 네모, 아래에는 마음심. 많은 분이 이렇게 외우십니다. 밭에 마음을 심어 곰곰이 생각한다. 마음의 밭을 갈 듯 생각을 키운다. 그럴듯하죠? 인터넷에도 그렇게 떠돕니다. 그런데 설문해자를 펴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사의 가장 오래된 모습은 전국시대 금문입니다. 위쪽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신, 정수리, 갓난아기의 숫구멍이 있는 그 자리, 곧 머리를 그린 글자입니다. 아래는 그대로 심장, 심. 설문해자도 이 글자를 심장과 머리 두 조각으로 풀었습니다. 마음이 바탕이고 머리가 소리의 뿌리라고요. 훗날 청나라의 문자학자 단옥제는 그 풀이를 한 걸음 더 밀고 나갑니다. 종심종신, 마음을 따르고 머리를 따른다. 그리고 옛 운서의 말을 빌려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신지심 여사상관불절, 머리에서 심장까지 한 올의 실처럼 이어져 끊이지 않는 것. 소전을 지나 예서로 넘어오며 사건이 벌어집니다. 붓으로 빨리 쓰다 보니 머리가 그만 밭처럼 뭉개진 겁니다. 문자학에서는 이걸 와변, 잘못 변한 것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엔 밭과 마음처럼 보이지만 본래 사는 머리와 가슴, 둘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의 마음결이 보입니다. 그들은 생각을, 그리움을 머리 하나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헤아리고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글자 하나에 두 결이 함께 삽니다. 곰곰이 헤아리다. 이건 머리 쪽, 사고의 사. 사무치게 그리워하다. 이건 가슴 쪽, 상사의 사. 옛 중국어는 이 글자를 소리로도 갈랐습니다. 헤아리고 그리워하는 움직임일 땐 평성으로 가볍게, 시름이며 그리움이라는 마음 덩어리가 되면 거성으로 무겁게. 오늘 만날 시에서 사는 시의 가락을 따라 그 무거운 거성으로 익습니다. 옛사람들은 그 가라앉은 소리에서 헤아림보다 사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밭에 마음을 심는다는 풀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건 후대에 글자 모양만 보고 지어낸 이야기, 속설일 뿐 진짜 사는 훨씬 더 몸에 가까운 글자였습니다. 머리끝에서 심장까지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의 실. 이 오래된 글자가 지금 우리 입에도 매일 삽니다. 무언가 골똘히 궁리하면 사고, 한 사람의 생각체계는 사상, 네 의사가 뭐야 할 때의 그 의사, 봄처럼 마음이 싱숭생숭 흔들리는 나이, 사춘기, 그리고 처음 꺼냈던 그 병, 누군가를 서로 그리워하다 알아눕는 병,
상사병. 사고도, 사춘기도, 상사병도. 그 한복판엔 머리와 가슴을 실로 잇는 글자, 사가 있습니다. 머리로 헤아리고 가슴으로 그리워하는 글자, 사. 이 글자를 가장 아득하게 쓴 시인이 있습니다. 당나라의 이상은. 그가 남긴 천년째 아무도 완전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의 시. 제목은 금슬. 비단 무늬를 놓은 검은고입니다. 글자도 수수께끼였는데 시마저 수수께끼입니다. 금술무단 50편 일연일주 사화년 장생효몽 미호접 망제춘심 탁두견 창해월명 주유루 남전일란 옥생년 차정가대 성추억 지시당시 이망연. 비단 검은고는 무단히도 50줄이나 되어 줄 하나 기둥 하나 짚을 때마다 빛나던 시절을 그리워하게 한다. 장자는 새벽 꿈의 나비가 되어 헤매였고 망제는 봄의 마음을 두견새에 붙였다. 푸른 바다 달 밝으면 진주는 눈물을 머금고 남전산 볕 따스하면 옥은 아지랑이를 피운다. 이 마음 훗날 추억이 되기를 기다렸던가. 그저 그때 이미 아득했을 뿐. 일연일주 사화년. 줄 하나 기둥 하나를 짚을 때마다 빛나던 시절이 사무친다. 여기 놓인 사가 바로 그 거성의 사입니다. 헤아림이 아니라 손끝으로 만져지는 그리움. 이상은은 이 시가 무엇을 그리는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라는 이도, 잃어버린 청춘이라는 이도,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는 이도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아무도 답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엔 진짜 밭전이 한 번 나옵니다. 남전, 옥을 낳는 신비한 산 이름으로요. 사가 잘못 뒤집었었던 그 밭이 여기선 옥을 피워 올리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이토록 아픕니다. 차정가대 성추억, 지시당시 이망연. 이 마음이 추억이 되기를 굳이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시절 이미 아득했더라. 그리움이란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뒤에야 그리운 게 아니라 곁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아득한 것. 머리로는 다 알아도 가슴이 끝내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입니다. 오늘의 한 글자, 사. 밭에 심은 마음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심장까지 실처럼 이어진 한 줄의 그리움. 그 실이 끊어지지 않아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를, 어느 시절을 사합니다. 다음 여행지의 힌트를 드립니다. 두 탈의 실 사이에 말씀이 끼어들고 그 아래 또 마음이 놓인 글자. 실처럼 얽힌 말과 마음. 무슨 글자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이철성의 한시여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